자, 주제는 전 세계 흔든 트럼프 피격, 증시도 흔들까 이 부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관점, 산업 관점, 경제 관점에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우리 테이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이게 사실은 뭐 웃을 내용은 아닙니다. 네. 트럼프가 유세하다가 갑자기 귀를 만지더니 앞으로 몸을 숙이고 나중에 뉴스 뜬 거를 보니까 이제 어떤 저격하는 사람이 위에서 총을 쏴가지고 바로 3cm 옆으로 머리를 비껴가서 귀를 맞았다. 근데 트럼프는 바로 일어나서 내가 이겼어. 올해의 사진이 되지 않을까. 네, 어마어마한 사진이 하나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재영 차장님은 이 뉴스 접하시고 많이 놀라셨죠? 예. 그 귀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총격이 탕탕 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귀를 맞았다는 거에 네.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주식이 어떻게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인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게 굉장히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회 경제적으로 안 좋은 그렇죠.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걸 불확실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혹시나 트럼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전 대통령이 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그렇죠. 시장은 더 이게 혼돈으로 갈 수 있거든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 시장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흘러가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좀 공포감을 느꼈고 그런데 이제 큰 문제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회복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굉장한 때릴수록 강해지는 남자. 굉장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총알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몸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반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진짜 국제정치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재명 당대표도 목을 한번 노려서 피습을 당했었고 아베 전 총리는 실제로 총을 맞아서 사망하셨고 이번에 또 이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미국 대선 후보가 총격을 당해가지고 귀를 맞아서 머리를 바로 옆에 스쳐갔다?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양극화되면서 극단 정치로 가는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뭔가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해서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혐오 정치를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공화당에서도 이걸 기회로 이용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오히려 이게 어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혐오 정치는 이제 멈추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정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흑과백 논리로 이게 양극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뭔가 이제 SNS도 그렇고 뭔가 나의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가 내가 말하는 거랑 다르면은 넌 틀렸어. 라고 한 이 부분을 조금 고쳐 나가자라는 게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하나의 변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또 트럼프의 현재 그 어찌 보면은 이제 킹메이커들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뒤에 일단은 있는 분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TV 토론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바이든의 실수를 유도하는 그러한 뭔가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TV 토론에 임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이미 이제 전처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의 전처도 나와서 혐오 정치를 멈췄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그 트럼프 우리가 욱하는 성격에 막 이렇게 좀 제멋대로라고 표현하는 트럼프마저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공화당 측에서 하나의 또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혐오 정치 측면에서는 트럼프 이슈가 오히려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는 이제 경제 얘기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주식 투자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박재영 차장님 주변의 분위기나 뭐 인터넷 여론이나 혹은 여러 가지 보면 트럼프 거의 당선이 확실시됐다라는 여론이 더 굳혀지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현지 사정은 모르니까 이제 6월 말에 있었던 TV
TV 토론을 보고 나서 뭐 현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 배팅 사이트에서 이게 60%까지 올라갔어요. 6월 말 이후에 거의 동률이었는데 표를 한번 좀 보시면 네. 지지율 지지율 자체도 뭐 이제 격차가 좀 벌어졌고 이제 트럼프의 승리에 배팅하는 이 배팅률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와. 근데 총격 이후에 이게 70%대까지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어요. 네. 이런 점들을 보면 TV 토론으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이 총격 사건 이게 방점을 찍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경제에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느냐. 우리 쪽에서는 사실 6월 27일이 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네. 장이 열리는 가운데 TV 토론을 했거든요. 네네네. TV 토론 하면서 그때 막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큰 기조적인 변화는 없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중국의 대중관세를 없앤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밑에 이민자들 들어오는 거 다 열어주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미국의 정책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업종 땅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야 이게 총격이 일어났어 리스크가 커졌어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아직 미국장이 안 열렸잖아요. 미국장이 금요일에는 기술주가 올라가고 러셀 2000도 올라가고 다 좋게 끝났고 금리도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장이 열리면서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비트코인 시장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뭐 위험자산 때문에 그런지 안전자산 때문에 그런지 아직 뭐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비트코인에 뭐 우호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 건데 오늘 금융시장이 열리면서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아직은 몰라요. 혼돈이거든요. 처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장도 지금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요거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네. 오늘 하루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의 움직임이거든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잖아요. 외국인이 밀어버리니까 지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일별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 동향입니다. 네. 보면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최근 들어서 6월 들어서 매수를 많이 하면서 지수가 거의 3,000 근방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지수단에서는 조금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주식 시장에서 바로 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숲을 보자면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70% 사실 수치로 70%지 체감으로는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후보 바꾸자 누가 되냐 뭐 바이든이 내려오네 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무의미한 지경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나 산업적인 구조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차트 저 첫 번째 PT 좀 띄워주시면은 네. 일단 제가 아침에 그래서 들어가서 급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네.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그 배팅을 하고 있냐. 요거 말고 저희 PT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미국에 있는 사이트들 쭉 한번 봤는데 현재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그 배당률이라고 부르죠. 배당률이 1 미만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내가 100불을 걸면은 100불을 못 돌려받습니다. 트럼프에 걸면. 그리고는 이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불을 걸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냐? 배당률이 5배예요. 5배. 네. 배당률이 야. 5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표인데 이제 각 사이트마다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 뭐 대충 한 5.5배 정도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맨 윗줄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그런 배팅 값이고 트럼프는 토탈해 보시면은 이게 한 절반 정도? 반은 날리는 거예요. 100불 걸면 50불밖에 못 받는 거고 그 정도로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 7대3이라는 그런 배팅 값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에 대한 가능성, 재선에 대한 이 배팅 값이 5배나 뻥튀기가 되는 그래서 30% 미만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시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놓고 보실 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관세를 더 올리겠다예요. 관세를 더 올린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렸고, 그리고는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세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전 세계 관세를 10% 관세 장벽을 더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든 일본에서 만들든 중국에서 만들든 동남아에서 만들든 간에 미국 외에서 만들면은 미국보다 저렴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의 꼬리표라고 달리는 게 있죠. 순수입 국가. 미국은 항상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고 그걸로 전 세계에 달러를 퍼주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마가를 외칩니다. 메이크 아메리카를 그레이트 어게인 하겠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제조업을 다시 부흥을 시키고 일자리를 부흥을 시키고 미국에서 뭔가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니어쇼링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미국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 미국판 신토부리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조하는 물건 값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싸게 만들어진 다른 나라의 그런 제품들을 관세를 붙여서 경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욕타임즈에서도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기고문이 나왔는데, 관세를 올렸다. 트럼프 시기에 관세 올렸는데 그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가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된 거는 그거다 미국 국민들이 부담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은 미국 인플레가 더 부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미국 내에서 어찌 보면은 더 비싼 소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은 이걸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돈이 더 많이 돕니다. 상품을 비싼 걸 사고 비싼 걸 소비하다 보니까 더 큰 돈이 움직여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물건 살 때 붙는 세금이 있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우리 법인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찌 보면은 이게 현대통화 이론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보실 때 돈을 계속 찍어내요.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는 정부는 계속 빚이 쌓여요. 근데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균형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구성하는 게 뭐 재무부의 목표고 중앙은행의 목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주식시장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법인세를 올릴 거다. 네. 그렇죠? 법인세를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적자를 봤던 그 재정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은 계속 돈을 쓰겠다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니 경기는 무너지지 않겠지만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 증세를 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약간 재선이 되고 나면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죠. 네. 세금과 관세, 법인세, 관세 뭐 이런 부분에서 고립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겐조님께서 명행 수습 좀 챙겨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습 챙기면 이제 테이버님이 싫어할까봐 제가 일부러 말 안 걸고 있거든요. 네. 저 근데 내가 제일 챙기고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네네. 네, 궁금했던 게 네, 바로 이제 끌어버리네요. 미국 네. 증시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국내 증시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번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할 국내 증시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거에 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지. 오늘 바로 네. 반응 왔잖아요. 방산. 방산. 네. 네. 트럼프 이슈로 지금 오히려 에너지 가격은 아침에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국제유가나 이런 건 좀 빠지고 있는 중이고, 네. 우리가 트럼프 관련주라고 딱 봤을 때 에너지, 그리고는 조선, 방산, 히토류 이런 것들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히 유종을 들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국제유가에 대응되는 기업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전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값이 올라가면 조선이 조금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있고, 네. 방산은 계속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분담금, 유럽에도 뭐 너희들끼리 뭐 이렇게 알아서 무기 체계 갖춰라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방산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차 전지도 다뤘잖아요. 네. 혹시 2차 전지 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차 전지는 네. 뭐 안 좋을 거라고들 다들 보고 있죠.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보다는 화석 연료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럴 가능성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가는. 근데 그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많이 있고, 남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한들 법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네. 대통령이 뭐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IRA 법을 폐지하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이나 이런 거에는 사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센티멘트적으로 안 좋은 거고,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방산도 좋겠지만 저는 딱 떠오른 게 인프라. 인프라 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내가 인프라에 1조를 쏟아붓겠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러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도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 시절에 현직 시절에 내가 인프라를 1조 투자를 하겠다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특징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나오면서 계속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그리고 프렌드 쇼어링 뭐 한국도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짓잖아요. 예전에는 왜 그 미국이 인프라 투자에 그렇게 급하지 않았었냐면 내수만 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기가 조금 끊겨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한 10년가량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도 국내로 들어왔고 외국 기업들도 국내로 들어오고 미국 네네. 내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기가 끊겨버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좀 가속화될 것이다. 오늘 전력 설비 쪽도 주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쪽들도 좋을 것 같고 제약 바이오도 바이든 시절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면 뭐 이거는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상관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재임 시절에 주가가 셀트리온이 3-4배 올랐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재임 시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값 낮춰라. 그다음에 기업 규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없이 쫙 풀어주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금리도 내려갈 거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제약주들도 바이오텍 이런 쪽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트럼프가 되면 주식이 오르냐 이거예요. 올라요? 트럼프가 되면? 근데 우리가 트럼프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그 과거 트럼프의 재임 시절 때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좀 충격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트럼프가 되면 좋냐 이게 근데 업종이 앞서서도 아무리 말씀을 좋아도. 해주셨지만 뭐 아까 셀트리온 예도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보시면은 반도체 피크아웃이었어요. 그것도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주가가 오르냐 빠지냐에 대해서 배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프라 투자 트럼프 때 얘기가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트럼프 때 미국의 인프라 투자 1조 이상 하겠다라고 1조 달러 이상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은 근데 트럼프가 너무 돈을 초반에 많이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2기 때 내가 재선되면은 1조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기 때는 그걸 연기했었어요. 실제로 해서 우리나라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엄청 올랐어요. 네. 2배, 3배씩 올라가다가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히려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재선 때 바이든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법을 받아서 만든 게 IRA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인프라 투자와 지금 현재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IRA와 그리고는 다음에 누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서 여전히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라는 그 법안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미국 중심의 미국 내부의 인프라를 새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대대적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압기도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때 이슈가 됐던 게 지역에 있는 공항 활주로도 그렇고 공항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곳들이 다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너무 노후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출발했던 게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식시장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채권시장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박재웅 차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지금 테이버님 논지로는 결국은 돈 풀기를 통해서 그리고 파월 백악관으로 불러서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슬슬 압박하고 그때도 한번 충돌이 있었잖아요.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그런 것처럼 뭐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 그러고 돈을 푼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역대급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완벽하게 안 잡힌 상황에서 이 돈 풀기가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래 그냥 풀어보래요. 물가 상관없이. 2018년도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 까임을 당하면서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경제 잘 되고 있고 막 한데 그래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금리
좀 내릴게요. 그랬거든요. 파월도 공무원이고 재무부도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 까라면 까는. 파월이 안 그런다잖아요. 독립적인 존재라잖아요. 까면 안 깐다잖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네. 겉으로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어쩔 수 상대하는 게 없이? 어려운 거고 결국은 그 정권이 가장 그 뭐죠? 표를 많이 지지율이 높을 때. 지지율을 많이 끌어갈 수 있는 정책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때보다 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에 있어서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주도권이 중앙은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면서 그걸로 시장의 이런 뭐 수요 공급, 채권 시장에 대한 공급을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무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서 많이 푸는 식으로 지금 뭐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러고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5.5%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응책이 뭐냐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연준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없어요. 그런데 재무부는 여기에서 본인들이 돈을 얼마나 찍어낼지 세금을 얼마나 늘릴지 줄일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동안은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정책이 유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중앙은행이 아닌 재무부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가 짜여질 거다. 통화정책 구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옐런도 공무원이고 파월도 공무원이다. 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재무장관 쪽에 힘이 더 강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뭔가 혹은 뭐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니 돈 풀기는 쉬울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미국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미국 상황에서 재정 정책으로 여러 가지 돈 풀기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도 트럼프가 되면 과연 좋을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 지금 오늘 우리 증시는 왜 죽쓰고 있느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옵션, 위클리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미국장이 안 열렸어요. 미국에서 발생한 미국 대통령 후보의 총격 사건이고 그걸 미국 시장에서 미국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고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되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힘들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네. 관세가 늘어나요. 힘듭니다. 미국에 진출할 자본이 있는 기업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런 데들이나 거기에 1차 벤더들은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들은 다 죽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우세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고. 왠지 긴장이 되고 미국 사람이세요? 미국 대선 얘기하는데 왜 땀을 네. 뻘뻘 흘리시고.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박지영 차장님 어떠세요? 이 트럼프 되면 우리나라 증시 뭐 미국장이 안 열려서 아직 뭐 반영을 안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기적의 선반영 아닙니까?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오.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이고 테마성 움직임은 좀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대북 관련주라든지 이런 거 그때 뭐 난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김정은이랑 만나고 막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테마성 움직임은 뭐 그것도 주식시장의 일부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돼서 주식이 빠진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어떤 대통령이 경제를 망가뜨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결국은 펀더멘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대통령이 돼서 이쪽이 좋아질 것이야. 그런 섹터는 몇몇 섹터는 있겠죠. 근데 큰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싸기 때문에 네.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파월이 대통령이 되든 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주식이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간담회가 있었군요.
트럼프 일기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동성이다. 경제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탈세계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 16분 이 예측을 하니까 트럼프가 재선하면 인플레이션 엄청 오르고 빅스 지수 엄청 오른다. 노벨 경제학상 16분 이길 수 있는 분 손들고 반박 놀.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펀드가 네. 98년도에 완전 개방했죠. LTCM인가? 완전 개방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죠. 그분 학자니까. 학문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렇죠. 책 보고 이거 뭐 쓰는데 뭐 그죠? 알아요. 모르지. 네. 그리고 그렇기 아마 때문에. 그런 것도 네.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그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그럴 수도 많이 있네. 들어 있을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학자는 학자일 뿐이다. 그쵸? 여기는 전쟁터다. 주식 그쵸? 시장은 예측하는 데 아니다. 대응하는 데다. 그쵸?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없고 미국 증시가 잘 간다면 글로벌 증시가 잘 간다면 우리나라는 따라가서 거기서 노릴 수 있는 종목들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예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미국 경제를 미국 대통령이 박살을 낼까요? 아니요. 그죠? 네. 그럼 미국이 좋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걔들은 돈 잘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로벌 경기 사이클 자체만 놓고 보시면은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하락한 그 나스닥 기술주들이 네. 살짝 지금 차트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니면 메타도 그렇고 차트가 약간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번 실적 발표 직전에 밸류에이션 부담감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도 살짝 흔들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반도체는 내년까지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니님이 주식할 때 조언 듣지 말아야 할 3인 중 하나가 교수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2인은 누군지 궁금하네요.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증권사 같습니다. 직원? 네? 증권사 직원? 증권사 직원 자폭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맞아요. 누구 조언 듣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수습이 업종 물어봤으니까 네. 뭐 바이든 당선, 트럼프 당선 그리고 트럼프가 유리한 입장에서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랑 연관됐을 때 더 궁금한 업종 있어요? 저는 하나씩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탈탄소 정책 쪽이요. 그쪽이 조금 탈탄소? 궁금해지는데 네. 뭐 ESS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듣고 싶습니다. 탈탄소 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재생 바이든- 에너지가 더 죽수냐? 네. 바이든, 트럼프 중에 네. 뭐 심리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좋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뭐 20년 동안 이제 봐온 이 정책과 관련된 업종들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망하기 시작한 게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나서 망했거든요. 이제 유럽이 엄청나게 재정 지원을 해주다가 유럽 자기네들이 힘들어지니까 재정 지원을 그냥 한순간에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가진 거고 탈탄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풍력, 태양광, 2차 전지까지 지금 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보조금이 없이 뭐 진행이 되는 국가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그런 국가에서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 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지.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산업이 뭐 날씨가 뜨거워지고 저는 이거보다는 돈 문제가 더 재정이 감소하면 이 산업은 안 좋아지고 재정이 방만해지면 이 사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디다가 돈을 제일 많이 푸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테이버님한테는 방산 쪽 궁금해요. 방산이요. 방산 너무 같은 좋은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지금은 수급 플레이로 올라가는 게 좀 많아요. 네. 군대 다녀오셨죠? 아니요. 면제가 둘이네요. 네, 저도 면제예요. 면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대신에 이제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예,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예. 동네 특공대. 알겠습니다. 방산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네. 숫자로 올라가고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가 방산도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아주 커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돈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 정부들이 돈을 씁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돈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있는 거고 앞서 말씀해 주신 친환경은 대개 또 요상망측하게도 미국에 있는 빅테크가 돈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 동네의 실적과 주가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탈탄소는 정책이 누가 되든 간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산 같은 경우는 아까 칩스부터 나왔는데 반도체처럼 이렇게 국가 안보가 걸려 있는 특히 중국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전과 안보에 관련된 거는 정부가 돈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또 하나의 축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단기 수급이지만 결국 실적도 꾸준히 정부가 돈을 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화장품도 말씀하셨는데 화장품은 개인들이 돈을 쓰죠. 네. 돈이 들어가는 곳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은 뭐 민주당은 거의 손 놓는 지금 혼돈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매크로적인 산업적인 그런 영향 거기고 업종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딱 해주셨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채권 금리가 튀는 건 좀 위험합니다. 앞서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큰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채권 플레이어들이 채권을 집어던진다.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채권에 대해서 약간의 매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주식시장에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 얘기 아까 한참 물어봤는데 그 상관없다 그러셨는데. 채권은 안 돼요. 채권은 위험해요. 채권은 안 된다. 네, 채권은 위험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요거 그 테이버님이 가져오신 심슨 그림 하나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일단은 보여주시면은 미국에서 살짝 유행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네. 예, 제가 여기서 띄워야 될까요? 지금 심슨 관련돼서 올라갔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미국에서 이제 뭐 많은 걸 예측한 그런 심슨이라 그러는데 일단 심슨 작가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나는 이런 걸 그린 적이 없다. 오. 예, 그 어찌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시장에서 이게 실패했다라고 뜨잖아요. 실패했다라고 뜨는 이유는 어제 이제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우스개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슨이 원래 저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나 뭐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이나 이런 걸로 만화가 미리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선견지명이 있다 막 이런 밈이 돌았었는데 근데 그건 밈일 뿐이다. 저게 하나가 나왔는데 저거는 가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줄 평하면서 오늘 런치 토크 마무리 해볼까요? 네. 박지영 차장님부터. 뭐 누가 되든 네. 우리 증시에 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오. 리스크는 이미 선반영 6월 27일에 선반영 됐기 때문에 네. 네. 우리는 면역 주사를 한번 맞았다. 걱정하지 말자. TV 토론에서 이미 벌써 바이든이 무너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리스크라고 하면 이미 선반영이 됐다. 알겠습니다. 테이버님은요?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진인사 대천명. 그 뭐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뭐 사고를 치고 이렇게 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하늘이 돕는 거는 못 이겨요. 근데 이거는 정말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이 돕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뒤집어질지 혹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래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는 게 조금 걱정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피격 사건, 요게 이제 미국장에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우리 장의 움직임 내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런치 토크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테이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